저는 두 정상의 말은 안 들리는데 저 이 청아한 새소리가 계속 제 귀에 들리는데요. 근데 지금 저기서 저 김정은 위원장 표정을 보세요. 네. 되게 진지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무슨 인사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사실상의 그 오전의 회담도 단독 정상회담에 가까워요. 예. 지금 보면은 세 사람만 예, 있었죠. 두 그렇죠. 사람씩 해석하고. 그러니까는 김여정, 김영철, 우리 측에 이제 서훈, 임종석 실장. 이른바 핵심만. 예. 그러니까 보니까 좀 다른 얘기지만 역시 김여정은 그냥 얼굴 마담이 아니고 네. 비서실장입니다. 예. 네. 지금 한 모든 동선에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전이 거의 하고 싶은 얘기는 기존에 합의된 내용을 다 토대로 끝냈고 저기서는 정말로 그 둘만의 얘기들 네. 이 지금 예.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오전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오전 회담 끝나고 그 두 정상이 이제 마지막에 밥 먹으러 가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했던 거를 아까 그 녹화로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 거기서 전 두 가지 단어가 크게 네. 들리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선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네. 전 세계에 대한 선물. 그다음에 김정일 위원장 만족이라는 단어를 네. 썼어요. 그러면 조 위원장, 조한범 위원님 말처럼 지금 이 선물 만족하면 다 정리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얘기하는 게 예. 정말 그 이 큰 선물이라는 건데 선물하고 만족이라는 거에 대한 그거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남북한 간이냐 아니면은 나머지 주변국들이나 세계냐 이 선까지를 다 봐야 되는데 저는 저 선물 만족이 가능하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통통 결단에 의해서 정말 이 미북 간의 회담으로 볼 때 이거는 확실하게 뭐 미북 회담도 이제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네. 하는 쪽에 결단이 나와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네, 남북 정상 현재 도보다리로 산책에 계속 나섰고 지금 자리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공식 회담은 아니지만 참 이벤트로서 상징적 의미가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고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권 기자, 이전 회담에도 이런 일정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저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예. 뭐 사실상 저 유례없는 장면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오전 회담에서 사실상 뭐 비핵화 의제라든지 한반도 뭐 평화 정착, 남북 관계 진전과 관련한 의제 상당 부분이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제들이 조정이 안 됐다면 여기에 배석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측 외교안보 라인이 북한으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의제 조율이 모두 끝난 상태에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 의제를 저는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저는 추정하거든요. 지금요? 네. 예. 자, 권 기자 금방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깜짝 놀란 얘기 조금만 더 할게. 저 오전에 한 두 번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북한 넘어갔다 왔어요, 우리 대통령. 그게 원래 없던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최종 리허설에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MDL을 넘어와서 네. 우리 측 평화의 집, 자유의 집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한 번 하고 네. 북측 판문각을 뒤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기념 촬영을 하는 거였는데 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는 언제 넘어갈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럼 지금 넘어갈까요? 즉석에서 제안을 해서 예.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 10초 동안 네. 월경을 해서 또 북쪽에서 또 기념 네. 촬영하는 또 역사적인 순간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그리고 잠깐만요. 또 한 번 더 놀랬다고 하는 거는 이게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더 좋은데 지금 저 두 남자의 이른바 데이트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바꿀 네네.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저기 오전 회담 끝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차를 타고 다시 어디론가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네네. 갔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그렇죠. 갈 때 사람들이 저도 그랬는데 그 차량을 딱 둘러싼 12명의 경호원들 네네. 뛰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네네. 참 저기가 상당히 보안이 잘 된 구역일 텐데 네. 그렇게까지 경호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오히려 정말 최전선의 대치 상황이라서 저랬을까 어떤 게 맞을까요? 원래 북한에서 최고 존엄을 경호하는 예. 프로세스가 그렇게 돼 원래 있다라고 그래요? 보시면 되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예. 이 구역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금 봄을 맞이하고 있지만 판문점 구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 경호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잊었네요. 긴장할 죄송합니다.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부분에서요. 예.
이제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예. 굳이 저럴 필요 없습니다. 음. 굳이 뭐 저렇게 때로 몰려서 그 경호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카메라 잡힌 지역 보시면 알겠지만 예. 거기가 다 스나이퍼들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멀리서 저격이 가능한 지역인데 저렇게 경호해서 의미가 없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건 상징성이 큰 거고 또 인민복을 입고 왔거든요. 예.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려고 그러면 양복을 입고 와야 되거든요. 김정일 위원장은 원래 양복을 안 입었고요. 근데 김정일 위원장은 양복을 주로 즐겨 입다가 인민복을 입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또 하나는 김여정, 김영철 당 부위원장 앉혔을 때 문재인 대통령엔 존칭을 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님, 뭐 드시리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옆에는 반말을 해요. 그렇지? 이렇게. 예. 김영철 부위원장한테도.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대내적으로는 철저한 권력을 가진 그런 뭐라고 그럴까 어떤 독재 정권의 이미지가 동시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런 경호의 모습도 상당히 권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의 일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죠. 이민복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대외적으로는 파격적인 개방을 하겠지만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인 어떤 체제 결속, 단속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예, 그 질문을 던지고 나니까요. 연상 질문이 또 하나 떠오르는데 네.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면 안전지대이기도 하고 이제 금방 말씀하신 북한 측으로 봐서는 이제 남측에 넘어왔기 때문에 네네.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어쨌든 저 두 정상에 대한 경호를 양측에서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청와대에서 할 거고 그렇죠. 북측도 이제 저 김정은 위원장 보위사령부 경호팀에서 할 소속이죠. 건데 예. 자, 지금 원래 경호팀은 무장을 좀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무장을 했을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저건 아마 유엔사하고 협의회 기본적인 무장은 했을 거예요. 기본 무장만. 예. 그러니까 원래 저 공동 경비구역 안에 예. 들어갈 수 있는 병력은 일단 양측 합의인데 저거를 이제 그 일종의 준 병력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유엔사령부하고 협의하에 이제 무장할 수 있을 거고요. 예. 원래는 저 병력 중에서도 무장할 수 있는 병력은 사실은 경찰 병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 저기 보면 붙어 있는 완장들이 민정 경찰이란 말이에요. 헌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군인은 못 들어가는데요. 근데 거기에 허용돼 있는 무장이라는 게 과거에 정전협정을 중심으로 보총하고 그다음에 권총입니다. 그러니까 보총이라 그러는 건 이제 소총이에요. 근데 뭐 보통 경호할 때 소총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기본 무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한 권총 정도는 지금 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장면들을 보여준 김정은 위원장. 그런데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되짚어 보면요. 일단 굉장히 즉흥적이고 좀 결단력 있는 성격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회주의권에 있는 지도자들의 이 이미지들을 보면은요, 상당히 어차피 정보가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 이상으로 왜곡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 못지않게 연출된 이미지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저 사람이 잔인하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거예요. 원래 잔인하거나 좀 냉혹한 사람은 자고 일어날 때도 표정이 냉혹하고 밥 먹을 때도 냉혹하고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누구나 인간적인 면모들이 있어요. 언뜻언뜻한 걸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뭐 북한뿐만 아니라 비교적 은둔하는 체제라 그러는 지도자들 같은 경우 사실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됐어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한번 같이 바뀌기를 기대해야죠. 예. 네. 자, 권 기자. 지금 두 분 저러다가 저녁 먹는 시간 늦춰지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 저녁 때 지금 리설주 이제 북한 쪽 여사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당연히 김정은 여사가 가는 거죠? 네, 당연한 식순이고요. 예. 김정숙 여사는 또 남쪽에서 MDL을 향해서 오고요. 네. 리설주 여사는 18시 15분쯤으로 이제 추정이 시간 되는데 얘기해도 괜찮아. 네네. 아, 예. 네, 그때 이 남북 정상 부부 회동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최초로. 그러니까 18시 15분, 그러니까 6시 15분에 그럼 네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저희가 그것도 라이브로 공개가 될. 네, 공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만찬장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만찬 아까 얘기도 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인원들 어떤 인물들이 참석하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잠시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네. 지금 여기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실상 단독 회담이 지금 도보다리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네. 저 장면요? 예? 저게 끝나지 않으면 네. MDL에서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만 단독으로 만나게 되는 그럴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변수가 많은 거네요. 지금. 네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뭐 지금 정상회담이라서 지금 시시각각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뭐 정확진 않지만은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의 분위기, 저희 취재팀의 분위기를 보면 참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예. 기대 이상으로 좋다는 얘기들이 예. 이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서로 이제 취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내용이 좋다는 거는 어떤 뭐 희망적인 뭐 미래지향적인 내용들 여러 가지 비핵화라든지 어떤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했던 문제들이 다 담길 것 같은데, 자 이게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실천 이행 아닙니까? 자 이걸 어떻게 담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1차 때도 그랬고요. 2차 때도 그렇고 선언은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양손 붙잡고 뭐 하겠다, 추진하겠다 여러 가지 뭐 합의문 다 봤는데 하나도 추진이 안 됐어요. 이제 중요한 건 전 추진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실행할 거냐, 실행 담보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2007년 정상회담은 2000년은 사실 정치회담입니다. 네. 남북관계 물꼬를 트는. 네, 근데 2007년 14선언을 보면은 그게 획기적이에요. 사실상 남북한의 FTA 네. 협약입니다. 네. 만일에 그것만 됐다고 그러면 지금 남북 경제 공동체 시대에 살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난 10년간 11년간 그 양 정상이 오늘도 말했지만 그게 물거품이 된 이유는 뭐냐면 네, 결국 안보 평화 부분, 비핵화를 포함하는 이 부분의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우회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평화라는 부분이 흔들리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남북관계의 실적들이 모두 사실은 되돌아가는 상황을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비핵화하고 평화체제, 평화정착이라는 부분과 남북관계 세 개를 동시에 올려놓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이행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이제 오늘 오전에 한 얘기 중에 많은 행간이 좀 숨어 있는데 사실 우리 철도가 좀 민망스럽다, 도로가. 이 얘기는 사실 정상에서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우회적으로 14선언의 이행을 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14선언에 도로하고 철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장면도 보면은 특징이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합의문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이것을 이행하는 과정을 사실은 설득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위를. 네. 그리고 지금 5시가 넘었거든요. 그럼 저기서 이동을 하고 뭐 이런 일정을 뺀다 그러면 사실상 단독 정상회담을 할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지금 사실상 여기가 단독 회담이라고 볼 수 예, 있네요. 저게 단독 회담입니다. 오전에 합의사항은 다 끝난 거고요. 이견 조정은 여기서 이제 서로 신뢰를 형성하는 얘기들 끝내고 일정으로 네. 가겠죠. 그 조 의원님도 저게 단독 회담이다라고 했고 아까 저희 권민석 기자도 저게 단독 회담인 것 같다 그러는데 그건 좀 지나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권 기자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그 오늘 저녁 만찬 어떤 분들이 참석하는지 조금 뭐 구체적으로 명단이 있으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남북 정상 부부 회동이 있고요. 사상 최초로 이루어지고요.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설주 여사, 또 네. 김영남, 김여정, 김영철, 현송월 등 북한 측 인사 26명이 만찬에 참석을 26 명? 합니다. 예. 네. 오전 환영식에 참석했던 공식 수행원 9명 가운데 예. 리명수, 박영식, 리용호는 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만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청와대가 밝혔고요. 네. 예. 자, 우리 측은 뭐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 측은 34명 정도가 참석합니다. 우리가 훨씬 더 많네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그리고 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우원식 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포함됐고요. 네. 도종환 문화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임동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등 우리 측 30여 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네, 일단 리설주 여사는 판문점에 몇 시쯤 도착하는 걸로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6시 15분쯤 판문점에 도착해서 김정숙 여사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만찬이 시작되고 나서 만찬이 한 6시 반 정도에 함께 시작이 되고
그럼 아무래도 함께 모여서 만찬을 하는 와중에 또 하이라이트는 통일각에서 평양냉면을 배달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만찬 장면 한번 미리 짚어주시죠. 예, 결국은 이제 만찬 장면도 아마 극적인 효과를 노리겠죠. 극적인 효과를. 그러니까 모든 오늘 그 일정을 보면은 모두 다 상징성이거든요. 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퍼스트 레이디들이 지금 나중에 해서 만찬에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두 분의 모종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숨겨진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북측이 26명인데 네. 근데 원래 김정은 위원장 포함해서 10명이 내려갔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3명이 돌아갔으니까 7명이 잔류하고 11명이 더 오는 거죠. 이 공연단으로. 예. 그럼 이설주 여사를 포함해서 한 6, 7명 정도가 더 오는 인물인데 그 인물들의 면면이 좀 궁금하네요. 그 인물들이 도대체 어떤 인물들인지 알 수 있으면 아마 그것이 김정은 체제 권력구도, 김정은 지배 체제의 어떤 핵심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림이거든요. 네. 그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보면 청와대 송인배 부속 팀인 것 같은데 네, 부속실장. 예. 지금 이제 대기를 하고 있고 멀리서 이제 카메라 기자가 저건 북측인 것 같은데요. 카메라 장비를 보니까. 그 우리 쪽에서 찍는 게 보인다면 예. 북측 장비라고 봐야죠. 그렇겠죠. 네. 예. 아니요. 저희가 지금 보여주는 거는 생중계 화면 카메라고. 그러니까 생중계 화면에 저 카메라가 잡힌다면 저거는 북측 거라고 보는 게 낫다. 아니 우리 걸 수도 있어요. 예. 생중계가 아닌 카메라 그렇죠. 팀이 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요. 자, 역시 같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예. 뭐 자꾸 똑같은 질문 드려 네. 죄송하지만 선언은 많이 했어요. 자, 앞으로 이행을 어떻게 할 이렇게 건지 보시면 돼요. 당부를 어떻게 할 거냐는 예,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예. 이게 상당히 앞으로 지속 가능하겠구나라는 얘기가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비교적 그게 정교하게 돼 있는 게 14선언이에요. 네. 14선언을 보면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정신이 나옵니다. 어떻게 가령 이 남북 교류 협력이면 교류 협력, 그다음에 평화체제면 평화체제. 자, 앞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죠. 그럼 뭐를 통해서 대화 채널이 나와요. 네. 이런 대화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간다. 당시에 이제 이 북핵 문제가 비핵화라는 표현이 아니라 북핵 문제도 육자회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다음에 핵심 조치들이 나와요.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번 회담 같은 경우에도 완전하게 이게 모든 의제가 정말 깔끔하게 이제는 타결이 돼서 그 다음에는 이행만 남아있다라고 볼 경우에는 약속, 그 다음에 대화 채널, 그리고 핵심 조치가 다 발표가 될 거고요. 예. 그게 아니고 앞으로 오늘은 일단 완전히 한 10년 이상 대화가 없었고 그랬던 거에 이 상징성에다가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기본 원칙만 얘기를 한 거면 앞으로 이제 나머지 채널이나 그 다음에 조치들은 후속 대화를 통해서 확정이 돼야 되겠죠. 예. 자, 지금 계속 그 두 정상의 이름 저게 아마 단독 정상회담이 아닌가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시간상으로 볼 때 잠시 뒤에 원래 예정대로 하면 뭐 시간은 안 나왔었지만은 그 두 정상이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 네. 합동 발표가 될지 따로 발표가 그리고 될지 시간으로 봐서 후속 따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이제 단독 그러니까요. 정상회담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